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로스 리서치라고 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직접 다녀온 기업 탐방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RFHIC 이런 식으로 제가 다녀온 뒤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는 다양한 뉴스라든지 또는 혹시 중요한 공시 내용, 그 다음에 그 공시 해석,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나 투자 아이디어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체크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이라고 통상 우리가 약자로 GSK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는데 이 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통상 CMO라고 부르는 이 위탁 생산을 체결한 공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10월 20일 날 장이 마감되고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공시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 정보를 무언가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투명성 있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안타깝게도 판매나 공급 지역이 어디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어느 지역이 이제 명시가 되거나 하면은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매출액 대비했을 때 26.83%, 그러니까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이 계약 금액이 큰 거냐 또는 작은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대략 26%면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꽤 큰 금액이 나온 거니까 상당히 좋은 계약건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일단 수주받은 게 대략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사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단기적으로 무언가 수주를 따내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좀 몇 년에 걸친 장기 계약건들이다 보니까 계약의 총 금액은 크지만 그게 또 연간 단위로 이제 끊어서 볼 때는 또 매출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노바티스,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 글로벌 제약사들인데 이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CMO에 있어서 능력,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치를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SK로부터도 지금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존님 대표이사가 다음 주에 그 독일에서 열리게 되는 바이오 유럽 2022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나 개최를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점심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존인 대표이사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실무진, 임원진들 모여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회사 지금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 생산시설을 한번 이용해봐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공장을 부분 가동 시작을 했습니다. 송도 사공장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생산 캐파 더 늘어났으니까 혹시 너네 약을 만약에라도 더 만들 거고 또 새로운 약 만들 게 있으면은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 우리가 잘 만들어 줄게. 이런 걸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사 시간에 아마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고요.
어제 20일 날 함께 공시된 내용이 있는데 결산 실적 예고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26일 날 나올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대략 한 2,31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80만 원대를 오래도록 유지를 하고 있어요. 증거사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는 대략 한 110만 원 정도까지도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실적도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사 내에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를 만큼 키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 공장 짓는 거를 희망할 겁니다. 그때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밸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 있게 본다, 그럴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 증설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풍력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도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장 산업이고 확실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는 이건 외신을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베트남 쪽에 있는 뉴스인 것 같고요. 지금 베트남의 국영 전력 생산 기업, 우리로 치면은 한국전력공사나 뭐 남동발전공사 뭐 이런 쪽입니다. 발전사들이라고 하는데 EVN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4기가와트급의 해상풍력 건설을 제안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기사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이라고 표시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계획을 아마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계획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8차 전력개발 계획을 발표를 좀 했고 요 내용 중에서 2030년까지 해서 육상풍력은 16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7기가와트급 규모로 건설을 좀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계획을 잡았고 발전사들이 이제 발주를 주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이 21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풍력 설치량이 4기가와트급입니다. 베트남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볼 때 풍력 설치량이 4기가와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연평균 2기가와트급의 풍력 설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매년 지금 있는 거에 거의 50%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목표하는 이 수치를 달성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량으로 수주가 결국 나오게 될 건데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능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치가 좋아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가 두 개 종목 계속 말씀드립니다. CS 윈드, 삼강 M&T가 무조건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물량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개 기업도 물량을 다 준다라고 해서 다 지금 못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산 캐파를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만큼의 물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CS 윈드는 이제 풍력 타워 업체이기 때문에 타워를 중점적으로 수주를 받을 거고요. 요 EVN이 터빈 메이커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CS 윈드 보고서 발간도 했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베스타스나 뭐 지멘스 가메사, 뭐 GE 이런 터빈 메이커사들에게 발주를 주면 요 터빈 메이커사들이 다시
풍력 타워 업체들에게 발주를 주는 겁니다. 이때 CS 윈드가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컨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생산 기지가 있냐 없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CS 윈드는 베트남 현지의 생산 캐파, 지금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 대략 한 4,500억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조만간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S 윈드를 투자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투자하셔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타워를 받치는 게 바로 하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은 일단 삼강 MNT가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아시아권 내에서는 일단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이 해상 풍력을 좀 상당히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부 구조물을 마땅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부 구조물 제작할 때 삼강 MNT를 가장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무언가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개 기업이 수혜를 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근당 관련된 이슈인데, 제가 요 황반 변성 치료제라고 해서 요거를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 짧게 이야기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시 나온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라고 하는 요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안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과 쪽에서 쓰는 치료 의약품이고요. 루센티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제품인데, 종근당이 지금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루센비에스라고 하는 거를 국내에서 일단 품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식약처로부터. 그래서 그거를 공시를 좀 한 거고요.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이니까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하고 뭔가 약효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 효과는 동등하고 유사한 안전성, 면역 원성, 약동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이 끝나면서 이런 것들 다 확인했기 때문에 공시한 내용이고요. 이제 약을 팔려면 그냥 팔아도 되지만 비싸서 안 팔리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건강보험 등재를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좀 보조를 해주니까 일반 소비자들,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약을 이제 조금씩 팔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국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상반기에 루센티스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 제품이 약 140억 정도 매출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루센티스를 사용했던 어떤 병원이라든지 환자들은 이 루센비에스를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점점. 왜냐면 동일한 효과가 있고 동일한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루센비에스가 루센티스보다 더 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라면 싼 걸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통상적으로 특허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좀 시장을 점점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근당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근당은 기본적으로 제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망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사 의약품을 많이 팔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루센티스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에서는 리제네론사의 아일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루센티스보다 더 좋다, 이렇게 통상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잘 보시면 아일리아가 대략 70%, 루센티스가 대략 18%, 요 두 개 약품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두 개 약이 꽉 잡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일리아가 제품의 효능,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루센티스보다는 아일리아와 관련된 의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딱 3곳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요 아일리아 관련된 제품도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라는 영상으로 따로 6개월 전에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 각각 언제 특허가 완료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어떠한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이 영상에 담아 놓았으니까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켓 키워드 아일리아 이런 식으로 검색 좀 해 보셔가지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내용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개 기업 다 좋아를 하는데 삼천당 제약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규모나 매출 규모로 볼 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9월 달에 아마 공시를 좀 했을 겁니다. 예, 임상 관련해서 좋은 내용 공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는 하나마이크론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만은 2023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매출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3년부터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후공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내년도에 좀 크게 기대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공부해 보시고 공시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기업들 공부 꾸준히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